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성간호와 아동간호로 저랑 만나보셨던 학생들 저 잘 아시죠? 자, 모성간호와 아동간호에 대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성간호에 대한 OT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셔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선배들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드리고 또 하나는 문제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게 많이 출제되고 매년 출제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총 3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 이제 여러분들 성인간호학과 모성간호학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성간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모성간호, 아동간호를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성인간호가 총 70문항이 나오고 모성간호가 35문항이 나오는데 우리 과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체 평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295문제예요. 295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춰야지 평락을 면할 수가 있나요? 177문제를 맞추셔야지만 평락을 면하실 수가 있으시고 지금 35문항 중에서는 모성간호 같은 경우에 3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 35문항 중에서는 14문제 이상을 맞으셔야지만 과락을 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과락은 당연히 면하실 거고 이것보다 훨씬 더 합격점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성간호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모성 과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불합격한 학생들이 8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문제 현재 요즘에 나오고 있는 트렌드, 문제 유형 자체를 잘 알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문제는 해결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인간호학이 1교시에 70문항이 나오고 71번부터 105번까지가 모성간호학을 풀게 되고요. 여기 봤더니 시간이 95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05문제를 95분에 풀어야 되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2교시에 이제 11시 35분부터 12시 40분까지 또 95분 동안 아동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을 풀게 되시겠죠. 그래서 95분 동안 역시 105문제를 풀게 되십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다음에 1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80분간 여기 간호관리학과, 기본간호학, 그 다음에 보건의학관계 법규 를 풀게 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죠. 295문제 중에서 전체 60%니까 평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177문제를 맞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락은 40% 이상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성 같은 경우에 14문제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한 최근 5년간은 그렇게 합격률이 낮지 않았었어요. 모든 국가고시의 어떤 면허증을 따는 그런 여타 직군들의 어떤 그런 과목들에 비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따는 간호사 국가고시는 굉장히 합격률이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다들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최근 5년 동안 2016년도에 조금 문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 빼놓고는 대부분 96% 이상 상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96.1%,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96.4%로 한 2만 1,300여 명 정도가 이제 응시를 해서 2만 한 600여 명 정도가 합격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불합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700여 명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성간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즘 시험 유형은 우리 K형이라고 해서 K형 유형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가나, 다라, 가나,
다라,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라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요즘엔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다 A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A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뭐뭐 중 옳은 것은 간호 중재는 바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옳은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예제에 나열해 놓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간호 중재를 찾는 그런 문제. 이 중에서 다 맞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간호 중재가 무엇인지 상황이나 사례를 딱 제시해 놓고 여기에 맞는 간호 중재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어떤 상황 판단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례형 상황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고요. 단순 암기는 한 20% 내외예요. 좀 대부분은 뭘까요? 해석형과 해결형 문제들이 70%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 암기로 문제를 그냥 외우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딸딸딸딸 답만 외우는 그런 공부 방법은 하지 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병태생리, 특징, 증상, 간호 중재, 뭐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물어보는 또 간호 진단을 내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게 이런 문제들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성간호 2018년도에 과락이 8명이나 있었던 모성간호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성간호는 일단 여성 건강 간호 및 사정 여성 건강 간호 및 사정. 사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얘기를 합니다. 요 문제가 보통 여성 건강 간호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건강 사정, 건강 진단, 건강 검진 이런 부인과 검진에서 한 3문제 내지 4문제가 나오는데 여성 건강 간호에 대한 문제는 보통 여성 건강 간호에 대한 어떤 기본 철학, 개념, 대상자 또는 간호 제공자가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거는 가족적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애 주기별 간호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모성간호에서도 사춘기 여성, 결혼기 여성 여기는 빠져 있는데 갱년기 여성에 대한 문제들이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간호중재를 해야 되는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춘기 여성에 대한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주로 사춘기 여성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별의 간호에 대해서 보시면서 뭐 월경 곤란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결혼기 여성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인데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피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임 방법이라든가 피임 방법의 장단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정을 예방해 주는 거, 착상을 예방해 주는 거, 배란을 막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피임 방법이 있는지 장단점을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니 해도 우리 그래프에서 봤듯이 중요한 건 바로 얘네들이죠. 임신 여성과 분만 여성, 산육 여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임신 여성이 11문제에서 13문제, 분만 여성이 8에서 10문제, 산육 여성이 지금 예상 우리 출제 문제가 8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임신 여성, 분만 여성, 산육 여성 모두 다 정상 임신과 고위험 임신, 그 다음에 분만 여성에서도 분만에 대한 정상적인 기전, 분만의 어떤 태아나 만출력, 산도에 관계된 정상적인 분만의 어떤 프로세스 알아두셔야 되지만 고위험 분만 있죠. 난산이라든가 제왕절개라든가 제대 탈출이라든가 뭐 자궁 파열이라든가 고긴장성 기능 부전, 뭐 저긴장성 자궁 기능 부전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임신도 그렇고 분만 여성도 그렇고 산육 여성도 그렇고 각각의 정상과 고위험을 같이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 여성에서는 보통 이제 태아와 부속 기관에 대한 해부 생리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임신 시 변화, 생리적 변화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고위험 임신 시 질환의 여러 가지 병태 생리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고위험 임신에서는 이제 출혈성 그 임신 질환들 있죠. 여러 가지 전반기 출혈성, 후반기 출혈성 또는 되게 많이 항상 해마다 출제되는 게 뭔가요? 바로 임신 중독증이죠. 자간증, 자간전증,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 입덧이라든가 뭐 빈혈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병태 생리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만 여성도 정상적인 분만, 태아나 뭐 만출력, 산도에 관한 문제, 분만 기전에 관한 문제, 또 고위험 산부에 관한 아까 얘기했듯이 난산이나 조산, 제대 탈출, 자궁 파열 이랬을 때 어떤 간호중재, 또 여러분들 유도분만에 대한 옥시토신, 약물에 대한 어떤 간호중재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육 여성도 역시 정상 산육과 고위험 산육 나눠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산육기, 우리 몸이 회복되는 산육기에 어떤 회복되는 시기를 산육기라고 하는데 산육기의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자궁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어떤 비뇨생殖기의 회복 기전이라든가 또는 심혈관계 또는 내분비계 여러 가지 뭐 호르몬계 그래서 오로라든가 자궁 수축 상태라든가 회음 절개 부위에 어떤 감염이나 출혈 유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식기 건강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부인과 질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병태 생리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신생물, 자궁경부 암이라든가 또는 양성종양, 근종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저출산 시대의 어떤 그런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불임에 관계된 문제도 제법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임에 관계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소하게 정액검사 불임인 부부가 정액검사를 했을 때 정자수의 어떤 정상 수치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불임에 대한 어떤 진단 검사를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생식기 건강 문제에서도 제법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건강 사회문화적 건강에 대해서는 보통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즘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게 뭐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성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모성간호잖아요. 그래서 임신 여성, 분만 여성, 산육 여성 위주로 해서 병태 생리와 여러 가지 고위험 임부, 산육부 또 분만하는 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병태 생리를 잘 알아두시고 또 간호중재까지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열심히 하시되 전략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열심히 해두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기는 풀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순발력 있게 적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과 수업하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